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건희 화력이 정말 대단하네요. 진짜 인간 화약거라고 해야 되나? 입만 열면 터져. 오늘도 대학 강사 임용태 낸 미술 공모전 수상, 그 우수상, 그 이력도 허위라고 나왔죠. 그 공모전에 김명신이라는 이름이 없대요. 1995년도에.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어기서 진짠 거 하나만 얘기 좀 해줘. 묻고 싶어. 야, 진짜, 와, 이거는 제가 볼 때 국진당이 말로써 새치의 혀로 커버를 칠 수 있는, 제가 볼 때 이 수준을 넘어갔어요. 게다가 이거 이력서 하나 달랑 깠는데 이렇게 나오고, 지금 재직증명서도 지금 말이 너무너무 많잖아요. 게다가 그때 있었던 그 게임업계 사람들은 나 김건희 모르는데? 여러분, 전시회 그 위조 경력, 그 여름에 한참 나왔을 때도, 까르띠에, 앤디에워, 샤갈전 전시했던 실제 업체들이, 우리 김건희 모르는데? 김건희는 전시업계에서 알려진 사람이 아닌데? 빨리 내려줘. 이게 주된 얘기였잖아요. 근데 지금, 이 게임업계도 똑같아요. 김건희 모르는데? 일한 적이 없는데? 이름 몰라? 다 이거예요. 그 여자는 거기에 없었어. 근데 이력서만은 하나하나는 다 화려한 거야. 근데 이렇게 구라의 이력서를 쓰고도 지금 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걸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진짜 우리 사회가 진짜 그들만의 캐슬이 커형의 시장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 보통 사람들한테는 열정페이를 강요하고 진짜 시간 강사들이 엄청난 노동과 이 희생을 강요하면서 막상 자기들끼리의 그런 거래를 통해서, 꽂아주는 게 가능하니까, 저런 이력서에, 황당한 이력서의 위조가 가능한 거죠. 그리고 또 걸리지 않고. 결국 대학이 자기들이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, 이 정도 경력을 채워줬으면 좋겠는데, 왜냐면 대학은 그 사람을 채용할 때, 거기에 맞는 경력을 채용하지 않으면, 걸리잖아요. 감사에.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다 이렇게 다, 그거에 맞춰서 다 껴 넣겠죠. 그러니까 윤석열이 억울해하는 거 아니야. 근데 지금 이 김건희 이력은 이거 이제 끝도 없어요. 제가 볼 땐 지뢰밭이야. 이것뿐만이 아니야. 전 솔직하게 말해서 김건희가 그 얼굴 가리면서 막 목 잡혀서 끌려가잖아요. 저는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냥 딱 봤을 때 성형했나? 감금됐나? 이런 것도 있지만은 김건희가 계속 나오네 마네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오늘 김건희가 또 새로 얼굴을 보여줬잖아요. 긴 머리잖아. 깻잎 머리, 단발머리 자른 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. 나올 거를 대기하고는 있었지만은 사실은 다 언론 플레이였다니까. 다 국진당 이준석 다 구라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. 지금 몇 달간. 국민들 속이면서 언론 플레이 했다는 건데 저는 제가 그냥 김건희의 지금 삶을 봤을 때 김건희는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한 거를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이 여자는 뜨거운 물에 발을 담궈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자기가 죄를 짓고 단 한 번도 처벌받은 적이 없잖아요. 이 여자는. 그 많은 죄와 의혹을 가지면서도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어요. 다시 말해서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게 뭔지를 몰라. 그러니까 감도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죄란 죄고 뭐가 목을 이렇게 되는 거거든. 김건희의 수많은 의혹들 때문에 김건희가 못 나온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김건희가 못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김건희가 안 나오는 이유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김건희가 얼굴이 그 청와대 나왔을 때를 제외하고 2년간 얼굴 한 번이 보여준 적이 없어요. 그거 왜 그럴까요? 김건희의 아킬레스건은 얼굴이에요, 얼굴 여러분. 청와대에서는 잠깐 비춰지면서 입국 다물고 있었고,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, 막상 김건희가 이제 등판을 하게 되면 말을 하게 돼요. 그러면, 김건희를 알았던 사람들, 잘 몰랐던 사람들도 그 말과 그게 겹쳐지면서 과거 얘기가 나오면, 그러면은 다 튀어나올 수밖에 없거든. 김건희가 사적으로 알았으면서 쌓았던 그 업들의 그 많은 것들이 그냥, 예상하지 않게 튀어나올 확률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김건희가 못 나오는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
뭐 도이치모터스라든가 뭐 이런 거 뭐 허위 경력 그거 털릴 거라고 제가 볼 때 그게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제가 볼 때 이 여자는 자기 사생활 혹시 어딘가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는 입 열고 하다 보면은 제가 쟤네? 제가 가야? 이러면서 나올 수 있는 지금 뭐 줄립 나오듯이 그럴 확률들의 사건들이 두려워서 제가 볼 때는 못 나와요. 그러니까 얼굴을 상급하게 가리고 도망가는 게 연출된 게 그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김건희의 이 이슈는 저 국진당이 논리적으로 혹은 말장난으로 혹은 언론 플레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한계점을 넘었거든. 지금 이수정이랑 그 김종인하고 이준석이 셋이 만져가지고 머리 맞대고 대가리를 굴려가지고 잔머리를 굴린 게 결국 오늘 이제 김건희가 연합뉴스를 통해서 나왔던 그 모델 워킹하는 그 장면이에요. 왜? 목 잡혀갖고 끌려가는 게 마지막 사진이기 때문에 계속 그게 쓰일 거란 말이지. 그걸 쓰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김건희를 다시 또 머리 염색하고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풀 메이크업에다가 마스크 딱 얼굴 반 가리고 마치 초췌하고 뭔가에 당하는 굉장히 불쌍한 청순가련의 여자에 딱 행세를 하고 쫙 모델 워킹을 시키거든. 그렇게 해서 사면의 사진을 딱 바꿉니다. 결국은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화면을 통해서 감성적으로 지금 이제 탄압받는 여자, 뭔가 이게 보통받는 여자의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게 정말 딱 보이거든요. 근데 이게 얘네가 짠 프레임이에요, 결국은. 이수정이 뭐라고 그랬죠, 어제? 김건희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쁜 여자, 이쁘고 젊은 여자를 의미하는 음란 판타지라고 그랬어요. 음란 판타지. 왜 이수정이 왜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음란 판타지라는 단어를 썼을까요? 왜 국진당이 그 하고 많은 단어 중에 유흥주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? 이거는 이 김건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결국 김건희가 이쁘고 잘 나가니까 질투해서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괴롭히는 거다라는 식으로 여혐이나 어떤 여성 인권이라든가 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감능증, 음란이나 이런 이슈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. 그거에 딱 맞춰서 김건희가 오늘 딱 머리 딱 늘어뜨리고 눈에 서클렌즈 끼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그 김건희 화장을 보시면 리얼돌 화장이에요. 그 관절 인형 아시죠? 눈 크고 서클렌즈부터 끼잖아. 눈이 크고 창백하고 막 이렇게 한 그 관절 인형 여자. 그 관절 인형이 발달해서 리얼돌이잖아요. 리얼된 건데 결국은 김건희가 그 모습을 딱 하고 나타나서 머리 탁 늘어뜨리고 탁 뭔가 창백해가지고 하는 그 관절 인형의 그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지금 얘네들이 쓰이고 있는 이 음란 판타지의 프레임을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해버린 거거든. 이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. 결국은 이 사실을 팩트를 가지고는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까 김건희를 괴롭히는 그 젊고 예쁜 여자를 괴롭히는 음란 판타지를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김건희를 모델로 또 쓴 거거든. 제가 이 윤석열이 몹쓸 인간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유흥주 선도 그랬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음란 판타지에 자기들이 만든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자기 아내를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 선거 캠프가. 사람이 아니에요, 진짜. 얘네들 하는 걸 보면. 저는 여기에 이 언론들부터 뭐 구형식 기자도 막 오빠란 소리 들으니까 막 약간 좀 한 것 같던데 결국은 오빠라는 단어도 왜 나왔냐. 오빠도 그렇고 지금 이런 그 음란 판타지도 그렇고 이 여자의 화장 이런 관절 인형이나 리얼롤에 가까운 화장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다 그 선상에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저질 선거가 있을 수 있나. 결국은 저런 저질의 인간들을 대통령을 시키겠다고 저들을 앞에다 내세운 저 국진당과 국진당 지지자들이 진짜 이 사회를 정말 좀먹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일단 저는 이 이슈가 터졌을 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권성동이에요. 권성동 너무 운이 좋아. 모든 이슈가 터져서 권성동이 정말 그 궁지에 몰릴 때 그거를 능가하는 이슈가 늘 터져가지고 권성동 이슈가 항상 묻혀요, 여러분. 진짜 권성동은 대단해. 만덕산의 저주에 반대되는 사람이 딱 권성동이야, 내가 볼 때.
네, 그건 여담이고, 일단 제가 그쪽에 그 이현숙 교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. 리플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채용하고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의 외모를 베끼고 학력을 베끼고 직업을 베끼고 그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을 때, 그 사기가 인정받을 때 계속해서 그게 막 너무 큰 쾌감을 주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오기야 실수야 뭐 잘못 표기한 거라 하는데 그 잘못 표기한 게 이 기본 학력 위조만 지금 20개가 넘는 거거든요. 이 끝도 없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평생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거죠, 이 사람. 이게 자기를 충족하는 거지. 보면은 그 얼굴도 계속 바꿀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뭔가 롤모델이 생기면 이제 그거에 맞게 바꿔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전시회 했다가 갑자기 교사라고 하는 판타지를 갖고 있다가 게임 업계의 또 판타지가 바뀌고 그 다음에 또 전시 업계의 판타지가 계속 그 롤모델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, 전문직 여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. 근데 이 사람이 그 게임과 관련된 그 다음에 코마나 컨텐츠의 초대 이사였던 그 이현숙 교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, 근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, 이현숙 교수가 사실은 게임 업계나 이런 컴퓨터 게임 업계에서 되게 잘 나가는 여성 커리어 우먼이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당연히 뭐 직업학교라든가 2년제에서 벗어나서 4년제에서도 가르치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박사과정을 밟았고 테크노 디자인 그 대학원 과정이 생기면서 뭐 김건희도 같이 뭐 이렇게 갔겠죠. 근데 그 박사를 맞추고 왜 코바나 콘텐츠를 했지? 그리고 1년 반이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사망을 합니다. 그 이유는 뭐 알 수가 없는데, 예, 되게 이상하죠. 근데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사람이, 여러분 구글링을 하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, 이현숙 교수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요. 마치 누군가가 의도해서 다 지워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, 이현숙 교수가 그렇게 활동을 왕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다라는 거. 그 사람의 정보라든가 이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. 그게 저는 약간 좀 소름 약간 끼친다고 해야 되나? 되게 이상해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뭐 조사할 수도 없고 취재할 수도 없는 영역일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그 개인적인 사들을 다 아는 그때 사람들을 여러 명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니까. 근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분에 대한 정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검색이 안 된다라는 게 뭐 10개도 안 나와요, 자료가. 그게 정말 되게 의아해요.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의도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다 뭐 삭제하지 않았는가, 데이터베이스를. 그 일부러 뭐 구글이나 이런 검색 그 포털에 연락해서 이 사람에 대한 검색이 안 되게끔 해달라 라고 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자료가 없을 수 있나? 할 만큼 되게 이상해요. 특히 이 이현숙 교수는 몰라요. 이거 누군가가 또 이제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미스테리해요. 전 처음부터 딱 이 코마나 콘텐츠 이사 내용을 딱 보고 그 이현숙 교수의 그 딱 사망을 보면서 이거 뭐지? 했는데 여전히 정말 이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. 이현숙 교수는. 네,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.